안녕하세요. 대신 치워드는 남자 대치남입니다. 이제 만연한 봄이 왔습니다. 다들 봄 기운 만끽하고 계신가요? 저는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미세먼지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해를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태아 및 어린이 성장 저해 등을 일으키죠.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미세먼지, 어디서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다 넘어오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상당수가 발생합니다. 교통, 산업활동, 난방, 자연적인 부분, 농업활동 등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수치를 보면 중국에서 거의 30에서 50% 정도가 넘어온다고 하니 많이 차지하긴 하죠. 중국에서 당연히 발뺌을 하던 찰나 다행히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것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환경복지연구센터 김하진 박사팀이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 한중 공동 연구로 2000년도 11월 입증을 했습니다. 벌써 5년이나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노력을 취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국 협력 강화를 통해 13년 한중 대기 오염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대기질을 모니터링하며 청정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시민들에게 사전 경고를 제공합니다.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제공되며 실시간으로 대기질을 모니터링합니다. 셋째, 비상저감 조치 및 운행 제한.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비상저감 장치를 발령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대중교통 활성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공장 및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 제한과 같은 단기적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셋째, 청정에너지 및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도입함으로 정부는 청정에너지를 촉진하고 산업 및 발전소에서의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배출가스 저감 장치 다양한 환경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기업과 산업시설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여섯째, 미세먼지가 위험한 날에는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서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방 교육과 건강관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대처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부 정책 활동에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실내입니다. 그렇다면 실내는 안전할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기 및 청소를 안 한 실내는 실외보다 공기질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성상 대부분 실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내가 더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처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 및 환기입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면 청소를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청소 순서와 도구를 정하면 되는데요. 청소를 할 때 항상 바닥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는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순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 청소를 끝내고 책꽂이를 청소하면은 먼지가 다시 바닥에 가라앉겠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공중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선택과 물을 활용한 청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바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요. 환기도 그냥 창문만 여는 것보다는 맞바람이 칠 수 있게 양쪽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 도구 선택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미세먼지를 잡아내야 하잖아요. 필요한 건 초극세사 제품입니다. 바닥 밀대, 손걸레, 먼지 털이개 등 초극세사 재질로 된 제품을 쓰면 극대화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초극세사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매우 미세한 섬유입니다. 당연히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겠죠. 또한 청소기는 꼭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청소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먼지를 퍼뜨리는 경우가 되니 청소기 구입 전 꼭 헤파 필터 구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기질을 개선하는 여러 아이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를 할 때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여러 아이템들을 함께 이용해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공기청정기가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실내 공기를 필터를 통해 먼지를 거르고 쾌적한 공기를 보내는 역할을 하죠. 공기청정기의 단점을 하나 꼽자면 실내 공기만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환기를 안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환기 시스템의 경우는 바깥 공기를 필터를 통해 거르고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제품이 나올수록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를 교체 시 외부 인력을 써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정화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에는 아레카 야자, 인도 고무나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정말 공기를 정화시켜줄까? 확인시켜줄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기정화 식물의 경우 공기정화율은 굉장히 미미했다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4인 가족이 살만한 면적에서 창문 2개를 열었을 때 공기 정화율이 화초 680개가 있을 때 공기 정화율과 같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환기를 위해 집에 화초 680개가 있는 상황, 혹은 발 디딜 틈 없는 화초가 가득 찬 건물 내부를 상상해 보세요. 이렇듯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위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사는 느낌이긴 하겠네요. 그 밖에 미세먼지를 거르는 방충망, 필터가 장착된 창문, 스타일러, 가습기 등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미세먼지 방지 및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 청소와 환기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집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실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제거는 결코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오늘부터 미세먼지 제거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대치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